항상 애인이 있거나 환승연애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연인이 없으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런 고요한 상태를 부족한 상태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급하면 잘 안 보고 택하잖아요. 사리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뭔가 나에게 맞지도 않는 모양을 택해요. 그래서 외로울 때 덥석 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이따입니다. 오늘은 외로울 때 연애를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건강한 연애를 위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외로울 때 연애를 하지, 그럼 언제 연애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외로우면 연애를 하는 게 맞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고 충만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내 삶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삶을 누군가랑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연애를 하면 정말 좋죠. 더더 충만해질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요. 혼자인 게 불안하고 공허하고 뭔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내야 될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연애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허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덥석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누가 탁 메워준다고 하면 사실 그게 누구라도 큰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외로운데 누가 짠 나타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이상화해서 보게 될 확률이 높죠.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이 보일 테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사랑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택하고 만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원하는 사랑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 서로가 이렇게 딱 맞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걸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해주기엔 너무 힘든 대상? 근데 그 대상을 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헤어지고 또 그 상처를 덮고자 누군가를 급하게 만나요. 그 헤어진 상태를 굉장히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 하시고.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나 혼자 그 이별 경험을 씹고 소화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스스로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를 이렇게 좀 막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만남으로 덮고 또 덮고 하다 보면 나의 고질적인 연애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그 이별을 정리하고 소화하면서 연애에서 반복되는 나의 패턴, 나의 성격적인 부분, 핵심 주제 이런 것들을 마주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패턴이 무한 반복이 되면서 강화가 돼요. 상대방만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쓰레기 컬렉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난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자기만의 어떤 그 사고가 생기게 되세요. 그리고 되게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별을 하고 외롭더라도 공허하더라도 그 상태에 머물러 보기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거예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환승하면서 수없이 덮어서 뒀던 그 감정을 내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을 들여다봐야지 내가 진짜 뭐를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고독의 상태에 머물러 보지 않으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스스로 견디고 소화해냈다면 나는 엄청 성장해 있을 거예요. 단단해져 있을 거고요. 그게 스스로를 돌보는 작업이에요.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쓸고 닦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좋은 음식도 주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하면서 케어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과 있는 시간을 더 즐기고 자신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자신을 귀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쑥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이 좀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좀 잘 볼 수가 있죠. 아, 저 사람이면 나에게 잘 맞을 수 있겠구나. 더 명료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안경이 있는데 거기에 막 색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깨끗이 닦고 딱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상담에서 이런 작업들을 혼자 하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 함께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랭드 보통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혐오가 우위를 차지하면 사랑의 보답을 받게 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우위를 차지하면 사랑이 보답받게 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수준이 낮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오히려 나를 사랑해주는 아주 좋은 대상인데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시하다, 지루하다, 날 좋아할 정도면 쟤는 좀 별로인 애야. 그런 느낌들이 드는 거야. 오히려 갈증나고 막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대상일수록 굉장히 빛나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대상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명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결국 사랑을 잘 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루한 말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들리는 말인데 말이 쉽지 실제로 나를 사랑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